네, 뜨거운 감자 확인하고 오셨습니다. 시장에서 상승하는 대표적인 종목들, 오늘도 테마주들이 많았고요. 또 그 안에서는 백신 열풍이 있어서 저희가 오늘 백신 여권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려고 하는데, 이외에 갖고 있는 종목들, 내가 갖고 있는 종목은 방송에 안 나와요. 하지만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정말 모르겠어요 하시는 분들은 주식 콜센터 이용해 주세요. 콜센터와 함께 종목명 매수가 적어주시면 저희가 잠시 후에 센터장님과 함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번 시간은 김진만 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볼게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제 백신을 맞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지금 75세 이상 분들이 차례차례 맞고 있는데 이로 인해서 백신 여권을 도입해야 된다, 우리도 준비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솔솔 들려오고 있더라고요. 어떤 내용이죠? 네, 오늘 이제 그 직접적인 발언이 나오게 됐는데요. 이제 백신 여권 주무부처인 이제 외교부랑 그다음에 질병청에 따르면은 4월 중에 이런 시스템이 이전부터 계속 진행이 되고 있으며 4월 중에 어플리케이션을 이제 개발해서 완료해서 진행하겠다라는 기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관련주들도 이에 따라서 조금 급등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었습니다. 아무래도 이런 이제 백신 여건이 진행이 됨으로써 해외 여행에 대한 기대감 혹은 이제 국내 여행에 대한 기대감도 많이 올라간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실제로 이제 구체적인 운영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적으로 나오진 않지만 뭐 어플리케이션 QR 코드를 통해서 전자인증서 형태의 개념을 띠게 되든지 아니면 이제 종이 형태식으로 나오게 될 거라고 조금 시장에서는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관련주들이 오늘 시세 분출이 조금 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아무래도 전 세계적으로 이제 백신 여건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큰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고요.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이미 그린 패스라는 백신 여건을 도입을 해서 이스라엘 내부 사람들은 그린 패스가 있을 시에 뭐 행사라든지 공연이라든지 백화점 같은 데를 자유롭게 출입을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해외 여행 시에도 그린 패스 여건이 있을 시 뭐 자가격리 기간을 단축 혹은 그냥 바로 이동을 할 수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에 따라서 이제 뭐 실제로 지금 해외 여행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지만 기업체들 간의 이제 이동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이런 자가격리 기간을 줄임으로써 기업체들이 조금 더 경제 활동에 탄력을 붙일 수 있다는 기대감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뭐 미국도 그렇고 EU, 중국 또한 모바일 인증을 통해서 그린 패스 혹은 백신 여권 등을 도입하려고 지금 많이 개발들을 하고 있고요. 한국 같은 경우에도 4월에 진행을 할 계획을 이미 세우고 있습니다. 특이점을 따지고 있다면 접종자 전체를 대상으로 하기보다는 요거 같은 경우 개인 정보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신청자들을 일부 선별을 해서 그 신청자들에 한해서 백신 여권을 도입할 계획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이런 관련주들이 등락이 조금 있을 수도 있으니까 이건 좀 조심 있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 특이점으로는 단순히 한 국가뿐만 아니라 다 국가를 좀 협상을 해야 된다는 기준이 있습니다. 기존 백신도 그렇지만 전 세계적으로 공식 인증된 기관을 통해서 백신 여건이 발급이 된다면 해외 여행에 조금 자유롭게 있을 수 있지만 한 국가가 나오는 백신 여건에 대해서는 다른 국가에서 통용이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조금 4월 중이라고는 하지만 조금 기간을 넓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당장 운영은 4월에 하겠지만 뭐 5월, 6월이든 조금 시세는 딜레이 될 수 있다는 걸 좀 양해 부탁드리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 백신 여권으로 관련해서 오르는 종목, 수혜주는 무엇인지 저희가 좀 나눠서 떼어놓고 볼게요. 첫 번째, 이 컨소시엄에 어떤 기업이 참여하느냐에 따라서 확실히 대장주 역할을 맡을 수 있거든요. 이번에 SK텔레콤 컨소시엄이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이 됐다고 합니다. 어떤 컨소시엄인지 관련한 종목들 전해주세요. 네, 이제 뭐 한국인터넷진흥원에 따르면 이미 블록체인 기반으로 해서 백신 여권을 제작할 수 있는 기술이 이제 사업 공고를 냈고요. 네. 3월에 이제 협상 대상자들이 몇 명이 지원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우선 협상자로 DID 사업체가 이제 선정이 됐습니다. 뭐 SK 기업들 간에 조금 전투였었고요. 이제 하나는 DID 협의체로 SK텔레콤이 주로 되고요. 한 곳은 이제 람다 256이라고 SK CNC가 주로 되는 두 컨소시엄이 붙게 되었고요. 결국에는 일단 우선 협상자로는 이제 SK텔레콤 위주로 한 DID 협의체가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관련주로 여기 컨소시엄에 들어가는 상장 회사가 딱 두 군데 있습니다. SK텔레콤과 라온시큐어 두 가지가 있고요. 오늘 라온시큐어 같은 경우에도 20% 이상의 상승을 보여주면서 그래도 컨소시엄 안에서 대장 노릇을 좀 독특해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총 컨소시엄 안에는 네 가지 이제 기업이 들어가게 되는데 상장주는 네. 아까 방금 설명해드린 것처럼 SK텔레콤과 라온시큐어 두 군데고 나머지 두 개 기업 같은 경우에는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기반의 이제 스타트업은 이제 중소기업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실제 수혜주가 한정적이 돼 있기 때문에 사실 오늘 시세 분출도 라운시큐어를 제외하고는 뭐 관련주도 몇 개 엮은 거 빼고는 나오진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조금 이제 기대를 하신 분들께서는 심심한 장이 이어지고 있을 수 있다고 좀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컨소시엄에 참여한 상장사는 이제 SK텔레콤, 라운시큐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라운시큐어가 대장 역할을 맡으면서 네. 주가 급등세를 보였다라고 했고, 그럼 이렇게 백신 여권이 또 나오게 된다면은 우리가 그동안 이제 여권 이렇게 도장 찍어서 이렇게 네. 받았는데 그거랑 또 다른 블록체인 기반이다 보니 보안적인 면도 분명히 필요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럼 보안주도 우리가 수혜로 볼 수 있는 거예요? 네, 이제 아무래도 보안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예를 들어 이제 이런 거 조작을 하게 될 경우에는 전 세계적으로 다시 한번 팬데믹이 올 정도로, 왜냐하면 이제 자유롭게 이것만 있으면 된다라는 그런 그렇죠. 맹점이 조금 위험할 수도 있거든요. 약간 비자 느낌인 네, 거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들어갔는데 실제로 백신 접종을 안 한 사람이 될 수도 있으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보안 솔루션이라든지 이제 전자인증 관련주들이 굉장히 지금 핫하게 나오고 있고요. 그렇기 네. 따라서 지금도 관련주는 아니지만 관련 섹터들이 전체적으로 상향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음식점이나 카페에 들어가면 이제 뭐 QR 코드 인증을 맞아요. 자주 하고 있잖아요. 그것도 귀찮긴 한데 꼭 해야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류로 이제 백신 요건이 나오게 될 거고요. 그래서 보안 인증 관련주들도 지금 약간의 상승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전체적인 섹터가 상향할 거라고 좀 보는 게 네. 한국 같은 경우에 뭐 IT 강국이라고 워낙 많이들 전 세계적으로 인식이 되어 있고요. 이 기술 자체가 완성이 될 경우에 네. 해외에서 이 기술을 이전을 하거나 아니면 수출을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로도 삼을 수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이 시장 자체가 커질 수 있다는 그런 이제 관점을 생각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뭐 관련 섹터는 아니지만 뭐 로블록스 관련주들라든지 뭐 메타버스 관련주들이 굉장히 많이 흥하면서 시장 자체가 커지면은 관련주들의 시세 분출이 굉장히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네. 관련주들 잘 짚게 되셔서 좋은 매수 차시게 되시면은 뭐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렇게 보안주 이야기도 해주셨고요. 그러면은 백신 여권을 갖고 우리가 뭐 하겠습니까? 여행을 가잖아요. 그럼 또 하나의 수혜주, 테마주로 여행주를 꼽아볼 수 있을 텐데 김진만 팀장님 어떻게 보세요? 한때 우리가 뭐 이렇게 파산 직전까지 도산 위기까지 갔던 여행주들이 백신 이야기가 나오면서 주가 한때 급등세를 보여주기도 했는데 지금 같을 때 들어가 보는 건 어떨까요? 저는 여행주는 조금 이제 조금 이제 매수보다는 조금 이제 보유자들의 관점에서 보고 싶은 게요. 아직은요? 네, 이게 왜냐면은 여행 관련주 섹터로 보시면 이제 몇몇 종목이 나오게 되는데 이미 코로나 이전에 주가는 회복이 됐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이제 그 이전 단계까지 올라가야 되는 상황인데요. 지금 이제 주식은 주가는 이제 기대감으로 오르게 되는데 이런 기대감이 반영이 되기에는 이미 일부 선반영된 모습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코로나19 이전 상태로 이제 회귀했고 그 다음에 이제 코스피, 코스닥 상승에 맞춰서 어느 정도 주가 상승한 것을 가념을 했었을 때 이 백신 여권의 도입으로 실제 실적이 찍히게 되면 그때 한 번 더 점프를 하게 될 것 같고요. 지금은 여행주들은 이미 시세 분출이 한 번 정도 다 된 것으로 생각이 되고 이게 되려면은 실제로 백신 여권이 해서 해외 여행이 이루어질 경우 그때가 조금 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지금이 매수할 수 있는 시점일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은 다음 섹터로 넘어가려면은 이전에 잡아두는 게 조금 좋은 수익률을 거둘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여행 관련주들이 가장 손꼽히는 대장 섹터로 보기에는 조금 힘들겠지만 눌림목 지금 상황인데요. 눌림목 상황에서 잡게 된다면은 실제로 백신 접종이 되고 해외 여행이 이루어질 경우에는 조금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백신 여권 관련주 전해드리고 있어요. 참 많죠. 그리고 시장에서 요즘 종목별로 테마별로 움직이다 보니까 손도 빨라야 되지만 정보도 빠르게 흡수하셔야 돼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지금 백신 여권 관련주들 김진만 팀장님이라면 투자를 하시겠는지 그 안에서 눈여겨볼 만한 종목들을 좀 정리해서 전해주세요. 네, 저도 이 섹터 자체가 굉장히 커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뭐 당장 전 세계적으로 백신 요건에 대한 호황이 있을 거기 때문에 전자인증 관련주들한지 아니면 지금 현재 DID 협의체 안에 있는 종목들을 조금 우선적으로 매수해보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SK텔레콤이 지금 대장 역할을 하고 있지만 워낙 시가총액이 무겁기 때문에 지루하신 분들께서는 조금 이 SK텔레콤보다는 라운시큐어를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이미 모바일 여권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케어랩스라는 종목도 있고 그다음에 빅닥이죠. 네, 이제 전자 여권 판독기 기능 솔루션을 제공을 하고 있는 K사인 등을 좀 탑픽으로 뽑고 싶습니다. 이미
기존의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기업들 안에서 조금 더 시세 분출이 많이 될 것 같고요. 신규 이제 기업들이 입장하는 구간에서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미 선점하고 있는 시장에서 선점하고 있는 그런 기업들이 조금 더 부각을 많이 받을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방금 설명드린 것처럼 SK텔레콤과 라온 CPO를 좀 탑픽으로 뽑고 싶고 그 이에 후발주자로 케어랩스, 그다음에 이제 인증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는 K사인 좀 두 가지에서 총 4가지 종목들을 한번 탑픽으로 뽑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K사인 이야기도 해주셨습니다. 오늘 질환지교 시큐리티도 올라서 이 종목이 대장이다라고 글 써주신 분도 있는데 혹시 질환지교는 관심 종목에 있으세요? 이 종목도 지금 보고는 있는데요. 네. 이게 사실 테마가 더블 테마로 엮여 있어가지고요. 네, 이게 윤석열 관련주로 일부 이제 나오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거기에 더해서 추가로 이제 주가 상승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네, 오늘 시초에 조금 윤석열 관련주들이 좀 시세 분출을 많이 됐고요. 질환지교 시큐리티도 윤석열 테마주에 그다음에 보안 인증 시스템까지 더블 테마로 겹치면서 주가가 조금 많이 오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김지만 팀장님의 관심 종목 안에는 안 두어두고 그냥 보고만 있다. 네, 정치주는 이제 잘못하실 경우에는 조금 이제 위험하실 경우가 있으니까 조금 이제 실제로 나온 종목들에 나와야지 제가 나중에 나와도 웃으면서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지만 팀장님의 이 백신 여건 정리 여러분들에게 참고가 되셨길 바라면서 인사드릴게요. 오늘 자세한 설명 고맙습니다.